저희가 오늘 살롱 이슈에서는 그동안의 미투와 관련된 사안을 좀 정리해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나 이게 뭔지 여러 초대 손님 모셔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모실 거고요. 먼저 첫 번째 타임 시작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는 자기소개는 직접 자기가 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소개받지 않은 저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근 10년 정도 하고 있는 네, 원아라고 합니다. 원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지금 오자마자 저희가 자리에 앉혀가지고, 네, 이름까지 그러니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나봐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라고 하죠, 보고. 오, 네, 좋습니다. 보고 괜찮네. 보고님. 네. 보고님과 원아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총님과 부모님도 같이 계시죠? 네네. 또 굳었어. 할 때마다. 긴장성 부동한가요? 전북에는 한국사회 미투 운동이 불고 나서 전북에서도 여러 건들이 발생했고, 굵직굵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북 여성들의 마음에 되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여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궁금한 사안은 전북에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보도를 잘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방금 보도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사실 처음 미투가 시작했을 때는 저는 세상 다시 없는 모든 기자들을 다 만나봤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별로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보도 부분을 얘기하자마자 약간 울컥함이 살짝 올라왔는데 전북 지역의 미투는 어쨌든 2018년 2월에 이제 송은 배우가 이제 최 씨 대표를 이제 고발하면서 시작됐는데, 크게 얘기하면 전북 지역은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계 쪽은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전주대, 이제 교수도 이제 가해자로 지목됐고, 이제 또 이제 전북 연극협회에서 또 이야기되었던 가해자가 또 있었고. 근데 사실 언론에 노출된 가해자는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자의 수는 딱 3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출되지 않은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어서 저희 기관이 매우 바쁜 실정이죠. 지금 문화예술계 그 2명의 가해자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3명의 가해자가 언론에 나왔는데 그 중에 1명은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 사건이어서 형사고소가 되지 않았고 2명의 가해자만 고소가 됐고 그리고 기소가 됐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두 가해자가 취한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1명은 재빠르게 인정하고 합의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 합의금도 엄청 많이 이제 했던 제시를 한 반해서 그걸 실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피해자 중에 1명의 피해자는 이제 합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2심의 감형 사유가 돼서 나왔냐 하면 사실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교도소에 계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1명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하신 그 가해자는 지금 선고가 다음 주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재판 결과가 나올 건데 매우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그 흥미진진한 지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는 사실은 15일이 지난 시점이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결과를 저희들이 공유는 댓글로서 할 수 있는데 그 활동가가 보시기에 흥미진진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피해자가 2명이
현재 어쨌든 공소제기가 된 사안인데, 가해자 측의 주장은 이 두 피해자가 공모해서 이제 미투를 계기로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거다. 딱 이런 것으로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재판의 모든 과정 안에서 사실은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에 대한 끊임없는 과거사 추적, 그리고 발설, 문제 있는 여자, 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의견서도 쓰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처음에 인정했던 가해자는 사실상 다툴 지점이 없어 버리니까 약간 허탈했었는데 이 두 번째 가해자님이 사실 되게 유명하신 게 이제 미투가 터지자마자 이제 병원에 막 입원하시고 그 전에 이제 또 어떤 또 자살의 어떤 이렇게 이런 활동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서 지금 계속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전면 부인했을 때는 가중처벌 되든지 아니면 진짜 무죄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항상 공부를 해서 이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자주 해봐요. 네. 그럼 모든 정보들이 변호사가 올린 정보들이 많아요. 법률 맞아요. 정보로. 맞아요. 응?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해자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는 거겠지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실제 시도를 하셔서 뭐 그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뭔가 상해를 입어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대서특필 되기는 이제 전주대 이제 모 교수가 이제 유서를 남기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구해져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제 요 정도가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끈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전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없다. 상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연극계 거장다운 어떤 연출이었다. 약간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전문성을 살리셨네요. 예, 이렇게 그 가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는 일이 되게 빈번한가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는 사실 피해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제가 아는 사안에서는 교사, 학생, 미성년, 중학생, 가해자예요. 시도하시더군요. 유죄 나왔어요. 근데 일단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면 버텨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여기 전문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가해자들이. 압박을 위해서이기도 당연히 하죠. 네. 왜냐면 어쨌든 동정론을 유발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기까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는데 저 정도면 피해자가 실제로 아닌데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유도하는 거죠. 네, 동정론을 가지고. 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되게 시끄러웠던 조모 배우. 자살하셨죠. 그 이후에 그래서 미투에 동참해서 미투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피해자 몫으로 남겨놓고 경찰 수사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경찰 수사를 하지 않는다기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종결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경찰이 이제 더 이상 뭔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제일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한 것이든 사실은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꼭 죽어라 혹은 뭐 방출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항상 문제가 된 사람만 나가면 되고 문제가 된 사람만 없으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전북의 문학의 연극계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더 나누실 이야기들이. 자, 저희가 먼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제가 살롱드 전북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방송을 다 청취하고 있는 와우. 청취자로서 사실 이 근처에서 방금 제가 일정이 끝나가지고 네. 근데 저희 원화 소장님이 이제 방송을 하신다길래 겸사겸사 구경하러 왔다가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렸네요. 다시 아니에요. 질문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실망한 게 아니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고퀄의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참 애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덥네요. 야, 그러게 열이 확 이런 오르는데. 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덥고 고맙네요. 네, 너무 긴장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로, 그, 보고님의 고마운 마음만 받고 이제, 보고님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교육계와 관련된 것도 전북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진행상도 사실 궁금해서. 일단 이제 전라북도 전인권 팀장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거의 마무리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불기소된 이후에 사실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 이제 대나무 숲에 어떤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가 대학 강사로 출강할 때 이제 본인이 경험한 피해를 이제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제 미투로 드러나면서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는데 사실 이게 또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만천하에 알려진 셈이 됐죠.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한 사람에게만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대학 강사 시절부터 한 명이 아닌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습성이 뭐 악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도 이제 전주대 전북대 할 것 없이 사실은 되게 여러 이제 미투 이제 대나무 숲에 이제 올라온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아까 문화예술계 그 교수도 그 일부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이렇게 미투를 얘기한다는 건 형사하고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다른 건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대학이 예전과 다르게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뭐 전주대는 인권센터 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유명무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되게 많은 대학들 안에서 대학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형사로 해 하고 와서 얘기하자.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피해자들은 고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 이제 가해자하고의 어떤 격리를 하고 싶거나 이제 가해자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기에 너무 버거우니까 형사 먼저 하고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몇 년이고 사실은 형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최소 몇 년의 시간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학생은 사라지고 없거나 그 교수는 이미 뭐 다른 어떤 걸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게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길이 너무 열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권센터나 이런 신고센터들이 조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좀 돈 투자나 인력 투자를 좀 해야 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여전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해자랑 3년 뭐 걸리면 학교를 그냥 계속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인권센터는 만들어졌는데 그럼 거기는 그냥 간판만 있고 거기서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아마 학생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 성폭력 당하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거기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사실 너무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기에도 대학 내에 이런 미투들이 나온 다음에 성폭력과 관련된 뭔가 기구를 만들거나 자리를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리 하나에 누군가 끈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문 영역이죠. 사실 저는 오늘 모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전문가란 얘기만 지금 한 10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부담이 아주. 근데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고, 그리고 또는 폭력 피해자를 지원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없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전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뭐 성폭력 피해자든 뭐 가정폭력 피해자든 뭐 학교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사실 피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자리를 메우는 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센터라고 하는 거, 어떤 기구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구들이 사실 힘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돈 투자라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이 투자가 돼야 그곳에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이 계속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뭐 여타의 다른 피해자 지원 기관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학교에서는 사실 그 외부에서 형법으로 결정이 날 때 그때 학교에서 움직이겠다라가 아니라 학교에서 내규를 가지고 어떻게 법적으로 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는 제도 마련에 대한 돈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네요. 그런 게 학교에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매뉴얼들이 그래도 존재는 해요. 몇몇 학교들은. 근데 이제 그 매뉴얼이 잘 활용이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죠. 예, 이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그 학교 내에 있는 기존의 교수진들이 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감수성의 수준은 어디 있는가, 이 피해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문이 좀 있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 내로 딱 한정해 본다면 학교 내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에 대한 평가 요소가 없는 실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 무척 궁금해서. 네, 뭐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홍준표가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젠더가 뭐냐고 얘기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사실 젠더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게 된 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기 이전에 또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또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불과 몇 년 전에 받았었고, 한자와 영어의 차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되게 사실은 최근에 이 폭력 예방 교육이 이제 또
의무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들은 그나마 또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여전히 폭력 예방 교육도 4대 폭력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서 4대 폭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네.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4대 악과 4대 폭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